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의 강대성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각자의 개성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들.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학교와 학원을 바쁘게 오가며 성적을 올리고 대학 입시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대학생 2명을 만났습니다. 그 대학생 2명 다 현재 하고 있는 공부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색다른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뉴스바람개비의 김정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스바람개비 이름에서 풍기는 거 보니까 뉴스 젊은 사람들한테 네네. 어떤 바람을 불러 넣는 그런 기업인 네네네. 것 같은데 네네. 뉴스바람개비 어떤 사회적 기업인가요? 네네. 그 뉴스바람개비는 이제 바람개비 아시죠? 네네. 바람개비는 이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들고 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을 담아서 만든 회사인데요. 저희는 진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로 하는 교육을요. 네네.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일찍부터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네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인 뉴스바람개비를 설립하셨는지 그 스토리를 좀 공개를 좀 하시죠. 네. 저는 그 이제 사범대를 나와서 네. 대개는 이제 학교 교사 생활을 네네. 하게 되고 제 친구들도 다 이제 학교 교사인데 저는 이제 학교로 나가지 않고 이제 학교 바깥에서 이제 청소년을 육성하는 일 쪽에 네. 이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교사가 학교 밖은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네. 이런 이제 직업군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고 2010년도에 이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듣게 돼가지고 예. 그동안 전통적으로 하던 이제 비영리 단체의 어떤 이런 활동을 좀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한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네. 이렇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저희 아이들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데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부모님들하고 캠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선생님께 제가 젊은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께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때도 피해 간다는 거죠. 네. 직접 가서 계도를 하고 이럴 네네네. 생각보다는 봉변당할까 봐 아마 그런 세월이 지금 20, 30년을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 오늘은 이제 뉴스바람개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뉴스바람개비 안에 이제 많은 교육 과정들이 들어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소셜 진로 교육 센터 네네. 이렇게 운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진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교육을 통해서 교사나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반응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교육 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사회적 기업가 사례를 활용한 네. 진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 이제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입시 위주의 이런 그 환경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과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문화나 프로그램이 아직도 많이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만나는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냥 학교 교육에서 이 간접 체험으로 이렇게 좀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본인들이 좀 역량 발휘도 하고 이런 좀 역량 개발 중심의 이런 교육을 이런 사회적 기업 사례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접근해 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그 각 학교에는 진로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로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정말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진로 교육이 뭐냐. 그러니까 역량 개발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냐. 그리고 이런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진로 교육을 한다면 네. 뭐가 필요하냐. 이런 워크숍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에 보급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소셜 임팩트 커리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네. 그냥 듣기 쉽게 소셜 진로 교육 네.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저도 이제 뭐 사회적 기업, 비영리 조직, 그다음에 대기업에도 있어봤지만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네네.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그것만 가지고는 당장에 적용이 안 되니까 또 조직 내에서 또 이제 조직 내에 필요한 교육을 또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참 맞는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청소년 중에서 이제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네네.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네. 바람개비 스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안학교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대안학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만드신 거죠? 그 지금 이제 한국의 이제 학령기 아동이 초중고 학생 인원이 한 520만 명 정도 520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1%에서 1.5%, 1년에 한 4, 5만 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옵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은 학교 밖 청소년 하면은 이제 정규 학교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탈락했을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좀 그렇지 않다. 아,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청소년 지도사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가 하는 일은 일단은 청소년의 현재가 행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교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나 청소년기에 누릴 수 있는 이런 활동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학교 바깥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주로 어떤 교육들을 주로 시키세요?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한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필수 교과, 뭐 자유 교과, 뭐 마음 교과 이런 네. 식으로 나눠 가지고 우선 가장 큰 거는 학교 밖을 나온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배움의 동기를 좀 잃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게 가장 크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필수 교과라고 하면 이제 진로 설계와 관련된 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좀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자유 교과는 배움의 동기를 가지려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부터 먼저 노크를 네. 해야 되는데요. 그럼 관심 있는 분야를 좀 그 수업을 만들어주고 그 수업 안에서 뭔가 작은 성취를 해나가고 이런 자유 교과 이제 마음 교과는 실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을 나오는 순간 좀 고립돼 있다고 네.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이제 관계적으로 이제 고립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인의 좀 정체성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에 좀 참여도 해보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이제 대화법도 좀 배우고 그런 이제 좀 편하게 해주는 이제 본인이 이제 세상을 사는 데서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교과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개비 스쿨에 학생들이 네. 찾아오나요? 아니면 대표님이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나서시는 건가요?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네. 좀 모으기도 하고요. 지역에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에서 쭉 이제 초중고 생활을 했고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는 발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발굴이 되면 저희가 연계를 해서 상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네. 네. 그 학생들이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네. 이제 참여를 많이 하면 대개 보면 이제 뭐 출석을 제대로 하거나 이런 네네네, 이제 네네. 참여율,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을 통한 만족감 네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거를 통한 정말로 내가 이 바람개비 스쿨에 잘 왔어 하는 성취감들을 느낄 것 같은데 그 네네. 반응들은 어때요? 한 예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발굴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희가 매주 거리에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해결하고 그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결하고 지금은 이제 일반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공익근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네. 하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동선수 출신이고 태권도 선수 출신인데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더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왔던 친구인데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한번 도전을 해서 한번 꺾였는데 꺾인 뒤에 또 내 삶은 내 배움은 어디에서 좀 가져가야 될 것인가 네.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를 만나면서 이런 교육 과정 안에서 본인도 좀 풀어내고 현재는 아주 그냥 잘 성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대표님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애정들이 이미 있으셔가지고 그 예. 아이들의 진로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편견도 많잖아요. 학교 밖 그렇습니다. 청소년 예, 예. 그러면 뭐 비행 청소년 아니야, 네네네네. 뭐 문제야 예. 아니야, 뭐 심지어 이제 날라리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막 쓰는 것 같은데 이런 편협한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잘못된 거죠, 편견이. 일견만 맞은 거죠. 일견만 그러니까 맞고. 보통 학교를 나와서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뭘 하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네. 사고만 치고 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학교로 나온 친구들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50% 정도는 학업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우는 형태로 한 50%는 학업형이 네. 있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무업형,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은둔형도 네네. 있습니다. 물론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하는 친구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하면 왠지 문제야라는 시각은 한 100%를 산정하는 거고 실제로는 한 10%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본인들은 이제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배우는 거에 좀 어려움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교 밖이 아니라 다른 데서 좀 뭔가 다른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그 밖에 좀 이제 좀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서 운동선수로서 좀 움직이다가 그런 이제 목표가 하나 좌절됐을 때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이제 한국 사회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일견 하나의 그런 군으로만 보지 말고 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제 청소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좋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행복날의 대표를 하면서 네. 그때부터 정말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아마 그 친구가 최연소 사회적 기업가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부산에 가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네. 근데 학교 밖에 왜 나왔냐 그랬더니 정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학교 교육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나와서 목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앰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서 제가 이 친구를 도와주는 게 판로를 좀 도와줘야겠다. 예. 스피커도 제가 팔아주고 막 그때 그랬었는데 아마 최근의 상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 안의 교육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일찍부터 자기 정체성 찾아가서 하는 게 저는 참 이런 친구들을 챙기는 어떤 교육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을 만나서 보니까 대표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대표님이 학교 안, 학교 밖 다 봤을 텐데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학교 안 청소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청소년들과의 다른 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제 그냥 완전히 양극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은 양쪽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 느낌 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이 좀 줄었습니다. 학교를 안 나가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했고 굳이 이제 매일 이제 등교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청소년 학교 교육의 어떤 틀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아무래도 좀 주체적이어야 되고 네. 그리고 되게 제가 만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네.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조숙한 측면도 되게 있고요. 학교라는 툴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목적의식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친구들 이외에는 예. 많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게 한국 사회 현실이고요. 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친구들은 박차고 나온 대신에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이런 많은 연습들, 노력들을 하고 있다. 열정도 많고 도전 정신도 강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네, 그렇죠. 네. 그 교육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일단 공적인 것과 이제 민간 사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공적으로는 국가가 이제 국가가 각 기초자치단체까지 꿈드림이라는 이런 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을 도와주는 네. 공적 기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민간에는 저희 성남을 예로 들면은 학교 밖 배움터가 5개나 있습니다. 5군데요. 예, 각자 좀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운둔형 청소년을 위한 운둔형 청소년을 발굴하고 운둔형 청소년과 맞는 어떤 정서나 상담 이런 걸 좀 집중하는 이런 학교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자립적인 자립적인 청소년 청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좀 프로젝트를 좀 하는 그룹도 있고 그리고 이제 19세 이상 해서 이제 좀 후기 청소년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런 청소년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친구들을 위한 좀 특별한 좀 교육들을 하는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밖 배움터도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꽤 많다. 네. 그러니까 대개는 각 기초자치단체 안에 그래 저희 성남이 꽤 전국에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나오는 비율도 좀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벗어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민간 배움터들이 굉장히 많다. 기간은요? 기관? 기간. 기간.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이제 대안학교 하면 어디 생각하세요? 대안학교 그러면 많이 들었는데 어디 예. 뚜렷하게 딱 어디 예, 생각나는 거예요? 간디학교 이렇게 많이.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규 학교가 싫어서 민간 배움터를 찾아가는 네. 그런 게 이제 간디학교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 교육을 받다가 학교 교육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제 도시형 대안학교라고 하는데 네. 주로 이제 이런 작은 학교 유형의 간디학교 학교 정규 학교가 아니라 이건 민간 교육을 받겠다 민간 대안 교육을 받겠다고 네. 가는 유형이 있고 저희처럼 이제 학교에서 밀려나서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서 다니는 배움터가 있고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니 저는 기간이 궁금해. 기간. 어떤 기간? 그 이제 와서 공부하는 기간. 공부하는 기간이요? 그래서 이런 간디학교 같은 데는 이제 정규학교처럼 가령 3년제다 그럼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5년제 이렇게 네. 하는데 5년 동안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1년 동안은 논문을 쓴다거나 그렇게 이제 간디학교나 이런 작은 학교 스타일은 이렇게 하고 저희처럼 이제 도시형 대안학교는 1년이든 3년이든 제가 이제 쭉 지켜봐온 친구는 한 15년 가까이 봐온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움이라는 게 어떤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어떤 삶과 연관된 좀 계속적인 돌봄들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도시형 대안학교의 이런 학기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요. 의미는 없다. 최소 3개월, 6개월. 저희는 이제 한 3학기 정도 이렇게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런 매일 등교해서 네. 매일 나오는 이런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알바스쿨 이것도 또 예. 있다고 그러는데 알바 천국하고 비슷한가요? 그렇죠. 이 알바 천국이 유행해가지고 저도 이제 알바스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이제 자립과 관련된 이제 디자인 싱킹 네. 워크숍을 하다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진로 설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본인들은 이제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일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느냐고 아르바이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장기적인 이런 진로 설계를 못하고 또 아르바이트가 생기면 공부를 못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지역에 좀 최종 자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이 했던 얘기는 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좀 계속 제공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급을 단 몇천 원이라도 많이 주는데 이렇게 메뚜기 뛰는 이런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지역에 좀 좋은 일자리가 네. 없을까요?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로 설계의 출발은 저도 이제 교육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교육만 했지 사회 안에서 어떤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라는 이런 개념은 갖고 있지 못했는데 이제 그 성장하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가 좀 지역에서 좀 좋은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자리가 3개월이라도 좀 꾸준하게 제공이 되면 저는 그 다음 단계로 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희망제작소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런 알바스쿨 프로젝트라는 걸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들을 미리 좀 확보해 놓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중간에서 매칭해주는 일반적인 뭐 전화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취업 전, 취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고 난 후에 이런 전체적인 커리어 관리를 조금 해주는 이런 그 잡코치 역할을 좀 지역에 있는 교육 사회적 기업이나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해내고 플랫폼으로 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일자리를 사람을 원하는 구인을 원하는 이런 업체나 아니면 일자리를 원하는 청소년 청년이 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알바스쿨을 만들게 됐죠. 수요자하고 공급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셨군요. 그리고 또 밥차도 하셨죠. 밥차. 네네네. 밥차 언제부터 하셨어요? 밥차는 이제 밥차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군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정규학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역의 하나의 거점이 좀 신뢰할 만한 곳이다. 아니면 좀 가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지역 거점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지역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수련관이라든지 학교를 나와서 갈 수 있는 데들은 수련관 뭐 이런 건데 이제 관이라는 글자에서 풍기듯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그런 거점을 그럼 우리가 만든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 이제 그 출발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6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그해 4월 16일 날 있었는데 저희가 4월 29일부터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꾸준하게 거점을 만들어 보고 뭐 그런 작업을 했죠. 그 밥차 이용한 청소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차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 고시원을 빌려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그 청소년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패스하고 정상적인 이제 회사 생활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에 좀 있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주택을 또 이제 관리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 청년주택에 또 입주까지 해가지고 교육, 주거, 일자리 이렇게 지역 안에서 이렇게 취약계층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그 위기 청소년들이 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하나의 좀 단초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지금 이제 공익공무원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같이 이제 그
청년주택 조합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송년회도 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제가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자립준비 청년들 있잖아요. 아, 예, 예. 그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재정교육, 그다음에 인턴 이런 것들 예. 해서 이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이제 멘토들을 다 붙여서 예, 예. 그런 일을 좀 이제 구피뿔에서 했었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송년회를 했어요. 그 친구들 데리고. 예. 근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취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멘토 선생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아마 거기서 둘이서 아마 선생님하고 잤나 봐요. 그래서 아. 아주 흐뭇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아주 그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대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예. 이래지는데 유스바람개비의 앞으로의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큰 예. 그림, 어떤 계획 예. 이런 것 좀 이야기 좀 나누시죠.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청소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이런 진로 교육, 네. 청소년의 소셜 벤처 교육, 뭐 그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 교육 이런 게 이제 공교육에서도 이제 교재가 만들어지고 지역적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그것처럼 학교 교육 안에서의 어떤 이런 조금 이제 변화들이 좀 꿈틀대고 있고, 저희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제 똑같은 적이라고 좀 본다면, 저희는 이제 한 12년 정도 이제 돼가지고 약간 좀 무게 중심을 좀 바꿔서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들의 어떤 커리어 코칭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바스쿨과 관련된 조금 디테일한 좀 프로그램들, 어떤 좀 전략을 좀 만들어서 좀 보급하는 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교육 서비스 기업이었다면 교육 서비스에 한정지는 게 아니라 좀 고용 서비스와 교육을 좀 겸한 이런 모델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교육계 종사자들한테 한마디 하시면. 항상 이제 그 교육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신뢰할 만한 이런 집단, 사람으로 좀 남아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좀 대화할 만한 그런 거점이 있느냐. 저는 이제 경기도 성남에서 쭉 이 청소년 일을 쭉 해왔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학교 교사도 만나고, 아니면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교사들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일단은 참 교육의 구조적인 변화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저희가 아직 많은 그 실험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뭐냐면 저희처럼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역에서 좀 꿋꿋하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지역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서로 이야기를 하면 나름 이제 지역 안에서의 어떤 이런 사회적 자본이 좀 충분해져서 이런 교육 변화에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인 편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자립과 소신을 갖춘 어른들에게 편견은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편견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내 진로와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성적에만 연연하는 청소년들 또한 두려울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밝은 세상과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과제라고, 그 다음부터 이 숙제를 유스바람개비가 대신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참 교육을 해주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